꿀쌤, 안녕하세요. 저 사춘기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고민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꿀쌤입니다.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고단하신 우리 어머니. 어떤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? 아이가 3살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. 아이가 어릴 때 보면 내가 할 거야, 비켜, 나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. 지금 아이가 딱 그래요. 무슨 3살로 돌아간 것처럼 모두 다 그냥 놔두래요. 내가 한대요. 오늘의 고민은 조금 가벼웠으면 싶은데 또 사춘기의 고민이 가벼우면 맛이 아니죠. 사춘기 아이들요, 3살로 돌아간 것 맞습니다. 네,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마음, 3살로 돌아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사춘기를요, 제2의 성장기, 제2의 비약적 발전기라고 합니다. 첫 번째 비약적 발전은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3살까지 이루어지죠. 그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죠.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사춘기는 그런 생리적 욕구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.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시기, 3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면 방도 엉망진창, 공부하는 것도 엉망진창, 뭐 시간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뭘 조절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주구장창 뭐 핸드폰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다 그냥 놔두래. 알아서 한대. 시간은 가고 아이는 뭔가 하는 거는 없고 그러면서 그냥 놔두라고만 하니까 와, 이게 뭐야? 3살이야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얘가 왜 이러지? 어릴 때로 돌아갔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엄마가 관여하려고 하면 간섭이라 생각하고 비껴줘. 내 인생이야, 나가줘. 이럽니다.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.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내가 할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은 상황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가 해보도록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걸음마도 혼자 할 수 있게 되고 젓가락질도 혼자 할 수 있게 되고 혼자 먹게 되고 그런 생리적인 상황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아주 위험한 상황, 아이가 절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상황만 놔두세요.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독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3살 때 굉장히 위태위태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채웠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. 사춘기에 아이들이 내 정신적인 독립을 위한 이 시기가 아주 위험해 보이죠. 저거 그냥 놔둬도 될까?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혼자 하려고 나대는 거야? 싶으실 텐데요. 이 과정을 거쳐야 혼자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, 3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왜 그래?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? 엄마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?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엄마랑 달라. 나는 엄마랑 안 맞아.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해. 하면서 엄마가 결정해 준 거를 반대로 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10대의 반항인가? 이게 중2의 반항인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런데 그 결정이 뭔가 생산적이고 발전을 낳는다면 제가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할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.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알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.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그렇게 간섭을 받기 싫어하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가보면 알아서 한다는 게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. 실수투성이 있죠.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져놓고 끝까지 이뤄내는 것도 없습니다. 실수를 더 많이 하죠. 이거는 그냥 밥 먹다가 밥 뚝딱 흘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수죠. 그리고 잘난 채는 온갖 하고 내가 할게, 내가 알아서 할게 해놓고 알아서 안 한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어려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밥을 내가 먹을게 하고서 뭔가 밥을 다 흘리고 나면 엄마도 지치기는 하는데 실제 밥은 안 먹어서 배는 고픈 상태죠. 아이가 배는 고파서 또 낑낑거리고 이런 상태라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떠먹여주면 더 빨리 먹게 되고 일이 그냥 쉽잖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거를 해짓고 다니고 모든 걸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은 별로 없죠. 엄마가 볼 때는 시간 낭비에 에너지 낭비에 너무 답답할 거예요. 그래서 이리 와봐,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 아이가 왜? 하면서 반박을 하죠. 왜? 내 인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결국은 자기가 시간 안에 빠르게 먹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아이도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가 스스로
시행착오 없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. 우리가 3살 때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람다운 모습을 형성을 했잖아요. 사춘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한 번의 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초등학교 때는 그런 3살까지 받쳐놓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그런 순둥이 역할이 있었다면요. 이제 사춘기에서는 한번 확 바뀌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채워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아이가 아직 자존감이나 사랑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더 채워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춘기가 또 하나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, 아이가 정말 정신적으로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사춘기가 어렵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. 내가 알아서 할게, 이렇게 할게 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. 그러면서 또 내가 할게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말이라는 게 힘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할게라고 했으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. 저는 어려서부터 말이라는 거를 꼭 지켜야 된다.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키웠어요. 그래서 저도 부모로서 아이한테 한 약속은 되도록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거는 무슨 선거 공약도 아니고요. 뻥뻥 터트리는 거죠.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. 나와보면 안 돼 있어요. 나 혼자 산다고 하고 나서 보면 낑낑거리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? 마지막에 저한테 맡길 거면서도 꼭 그렇게 사람 빈정을 상하게 해야겠냐고요. 좋게 얘기하고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자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. 사람 기분은 온갖 다 상하게 해놓고 나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고 기꺼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죠. 관계라는 게 서로 핑퐁이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건데 나쁜 반응이 왔는데 제가 좋은 반응만 계속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가 무슨 내 성불을 한 것도 아니고요.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에요. 하지마 내가 할게 내가 끊임없이 울부짖으면서 실수투성인 3살짜리 같은 사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실수투성이고 지키지도 못합니다.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야지만 아이가 자기 삶을 경영할 수 있게 되죠. 그런데 아이 마음 안에도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훅 다가와서 자기가 결정할 것까지 다 결정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굉장히 큰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.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시라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도와주시는 정도여야지 선을 넘어서서 아이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트러블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이가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은 자기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죠. 이건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거리도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바운더리 안으로 훅 들어왔을 때 불쾌감을 느끼잖아요.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가 조금 더 여자보다 넓다고 하죠. 그래서 뭐 같이 남자아이들끼리 팔짱을 끼고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잘 드물잖아요. 살을 맞대는 것을 조금 불편해합니다.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아이가 자기가 실수하지만 자기가 지키고 싶은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부분을 엄마가 훌쩍 넘어서서 들어왔을 때 이건 간섭이다. 위험 신호다라고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할 때와 마찬가지예요.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바운더리, 선은 지켜주잖아요. 그러면서 살짝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아이한테도 그 선을 지켜주고 유지해 주시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결정하고 있어.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시게 요령 있게 그것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아이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죠.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. 그게 마치 네가 결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살짝 유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뭐 이건 이렇게 해 라고 하기보다는 네 생각은 어때? 아이는 고민하잖아요. 쉽게 결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? 시간을 줘. 그랬을 때 뭐 이런 부분도 있어.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. 라고 하면서 슬쩍 흘리시는 거죠.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뭔가 미끼를 탁 받은 거잖아요. 거기서 생각이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. 없었던 예시에서 예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러면 거기서 그 예시를 딱 물었을 때도 아이가 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.
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. 아이들은 그렇게 심플합니다. 막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워해요. 그리고 사실은 엄마가 결정해줬으면 나 결정 어려워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슬쩍슬쩍 미끼를 던지셔가지고 아이가 선택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간섭받지 않았다는 느낌 들면서 또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춘기 아이들 간섭받기 정말 싫어하는데요. 어떻게 요령 있게 간섭 아닌 간섭을 할 수 있을지 고민 같이 해봐요.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. 중학탐구 생활입니다.